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읽는 책들 중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이런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송을 판례뿐만 아니라 법제도, 시사적인 것까지 했는데 제가 항상 뭐 시간이 남으면 그냥 책만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방송으로 책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전달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쭉 기니까 많은 분들이 읽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할 때 뭐 다른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처럼 어떤 요점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본 요약적인 내용과 제 의견, 이런 위주로 제가 책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홍윤철 교수님이 최근에 낸 팬데믹이라는 책인데요.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책 내용하고 책 제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가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제목을 팬데믹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공중보건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공중보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홍윤철 교수님의 주옥 같은 견해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고생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와서 인간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인간이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농사를 지면서 어떤 현상이 됐냐면 사람이 정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야생에 있던 돼지니 소니 닭이니 뭐 말이니 이런 것들을 집으로 끌고 옵니다. 집 안에서 이런 가축과 인간이 같이 살다 보면서 이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까지 오게 되면서 인간의 기존 면역 체계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가축들에 들어온 그때부터 인간들은 많은 전염병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이게 상호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떤 거 들어와더라도 인간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최근 일어나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런 가축이 아니라 야생에 있는 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숙주가 박쥐였죠. 박쥐가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인간에 들어온 것이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에볼라 바이러스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도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인간이 밀림에 들어가고 그런 동물과 접촉하면서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오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숙주가 이걸 못 견디면 숙주는 죽는 거죠. 바이러스는 숙주가 죽길 바라지 않아요. 숙주가 살면서 계속 전파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숙명인데, 처음에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뭐 패스트도 있고 천연두도 있고 수두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극복해 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전염병의 역사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즈텍 문명인데, 스페인 부대 스페인 부대 몇백 명이 거의 수십만을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즈텍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 이제 큰 기능을 했던 게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유럽에서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있었는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는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있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스페인이 쉽게 정리를 하고, 또 특히나 쿠바 같은 경우에도 쿠바에 천연두 퍼져서 쿠바는 원래 살던 원주민이 전멸을 했대요.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게 상당히 이제 무섭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섬에 혼자 산다든가 내가 무슨 위생을 철저히 해서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회 공동체에 있는 그 보건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어야 이거를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거지, 개인의 어떤 혼자 잘하는 거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전쟁이 났거나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공동체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중보건, 그러니까 전염병의 역사와 하나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도시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많이 퍼지게 된 거는 인간이 이제 도시에 살면서, 도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기가 쉬운 공간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는 이게 워낙 많이 사는데 뭐 이렇게 너무 지저분했던 거예요. 막 하수도도 없고, 막 더럽고, 뭐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공중위생법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 생기면서 도시 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디는 공장만 짓고, 어디는 상가고, 어디는 집만 짓고, 이런 개념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1%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감염병, 전염병을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서 그 사회보험, 의료보험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효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이분이 제시하는 게 의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정보 있잖아요. 뭐 혈압, 맥박,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호르몬 같은 거, 수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의 체계에 정보를 보내고, 그 정보를 AI가 분석을 해서 의사한테 알려주면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처방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꿈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의료보험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해서 사회가 이제 보호하고, 적절하게 그 사람은 치료가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병원에 불러서 이제 하되, 근데 이제 원격 진료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원격 진료는 아예 그냥 의사가 안 만나고 이렇게 처방하고 이런 것들인데, 의사들이 원격 진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의사가 케어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치료와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 홍 교수님은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와 더불어 앞으로 이 도시 계획은 이제 이런 감염병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성인들이 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만성질환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과다 섭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또 걷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도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렇게 공중보건은 도시계획과 연결되고, 또 결국 이거는 정치와 연결이 돼요. 정치와 연결되는 건 뭐냐면, 사회에서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모두 공평하고 다 효과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누리지만 없는 사람들은 잘 못 누리는 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긴 한데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하긴 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들, 그 다음에 빈곤층들, 사회적 약자들한테 의료 시스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건강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까지 얘기해요. 사회적 건강은 바로 나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까지 있어야 정말 그 사회는
그 사회에 사는 인간은 건강하다라고 이 홍 교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에서도 어떤 자원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의료라는 공간에서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목은 팬데믹이지만 이런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중보건이 변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팬데믹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품 변호사의 첫 번째 그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서평을 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